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과서 220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양념장을 만들고 있어요. 양념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도 들어가지만 참기름도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참기름을 콸콸콸콸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덜고 싶은데 어떻게 덜어내야 할지 오늘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 학교 동아리로 탐정단을 하겠다니 정말 탐정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열심히 하렴. 나도 같이 홍보해줄게. 탐정놀이가 아니라 탐정이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탐정사무소 동아리방이야? 의뢰를 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탐정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조수로 받아주지 않을래? 유능한 탐정에겐 조수가 필요한 법이지. 좋아. 제 1화. 달걀을 구하라. 조수는 이제 안 받아요. 저 선생님 소개를 받고 왔는데 여기에 오면 곤란한 일을 해결해 준다면서? 네, 무슨 일이세요? 큰일이 생겼어. 당장 오늘의 급식이 위험해. 어제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 전에 사용하고 남은 달걀이 있더라고. 오래돼서 버리려고 어제 잘 모아두었는데 오늘 출근해서 보니 식자재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래된 달걀이 있던 자리에 새 달걀을 같이 놓고 가버리신 거야. 학생들이 먹어야 하는 건데 오래된 달걀을 줄 수는 없잖아. 오래된 달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잘 오셨어요. 자, 조수. 여기에 물을 반 정도 받아다 줘. 물? 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물 속에 달걀을 넣으면 모두 가라앉았어. 그렇지만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고 소금을 더 넣어 농도를 진하게 하면 아, 세상에 달걀이 점점 뜨잖아.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크지만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 그래, 밀도 차를 이용한 거구나. 맞아. 꽤 똑똑한데? 아, 고마워. 남은 달걀들도 모두 그렇게 분리해야겠네. 오늘 점심 급식 기대하라고. 네, 기대할게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 보면 오래된 달걀과 그리고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분리를 했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20페이지에 해보기 한번 봅시다.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 어떻게 분리할까? 자,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우선 지금은 고체 물질, 고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실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영상에서 본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죠. 뭐가 있죠? 생수병이랑 우유통이랑 요구르트 통이 있어요. 지금 보면 밀도가 다 달라요. 생수병은 1.38, 우유는 0.95, 요구르트는 1.05.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에 어디에 넣었어요? 물에 넣었죠. 자, 우리 지금 220페이지 왼쪽에 활동 도우미에 보면 물의 밀도는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밀도는 1.0이에요.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물질의 특성 하면서 밀도를 배울 때 밀도가 크면 뜬다고 했어요?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었는데 물보다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라앉는 물질이 뭐가 되죠? 1보다 큰 걸 찾으면 되죠. 생수병이랑 요구르트 통이었어요. 우리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생수병이랑 요구르트 통. 자, 그리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뭐였죠? 여기 둥둥 뜨는 게 우유통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그죠? 기억하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유통을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서 분리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지금 소금을 섞었어요. 그러면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이 되면 물보다 소금물은 밀도가 높습니다. 그죠? 소금물의 밀도가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물질의 특성에서 밀도를 공부를 했을 때 물에 달걀을 넣었던 거 기억하나요? 물에 달걀을 넣었어요. 달걀. 처음에는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여기에 소금을 점점 추가해 주니까 물이 달걀이 이렇게 붕붕 떴었죠. 소금을 계속 추가를 해주니까. 그 말은 뭐죠? 물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혼합물의 밀도는 농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소금물의 밀도는 높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수병이랑 요구르트 통 중에서 생수병이 밀도가 더 크고 요구르트 통이 밀도가 더 작죠. 그래서 지금 소금을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계속 추가를 조금씩 해주면 지금 뭐가 뜰까요? 제일 처음으로 뜨는 게 요구르트 통이겠죠. 요구르트 통이 뜨고 그리고 생수병을 가라앉게 될 거예요. 소금을 확 추가해 줘버리면 밀도가 만약에 생수병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둘 다 뜨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씩 추가를 해서 요구르트 통과 생수병 사이에 이 밀도를 맞춰줘야 돼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요구르트 통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다 덜어내고 제일 밑에 남아있는 생수병을 분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생수병, 우유통, 요구르트통 조각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물에 넣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죠? 우유통이 먼저 떠올랐죠. 왜 우유통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물의 밀도는 1인데 우유통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은 우유통 조각이 물 위로 떠오른다. 그 다음 위 혼합물을 밀도 차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분리해보자. 이거 영상에서 다 나왔고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죠. 자, 우선 플라스틱 혼합물, 3가지 혼합물 전체를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우유통 조각을 숟가락으로 건져냈어요. 우유통이 물보다 밀도가 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혼합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고 저어요. 자, 소금을 넣으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소금물의 밀도는 물보다 높아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씩 추가를 해 갈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금물이 요구르트 통보다 밀도가 커지면 소금을 추가를 계속해서 요구르트 통보다 밀도가 커지면 요구르트 통 조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 요구르트 통 조각을 건져내면 세 종류의 플라스틱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보면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 지금 우리 고체 물질 하고 있어요.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고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체를 녹이지 않고 액체 물질을 사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밀도가 어느 정도인 액체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체 A와 고체 B가 있어요. 고체 A와 고체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액체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 고체 A와 고체 B를 분리를 하려면 하나는 이 액체 위에 뜨고 하나는 이 액체 밑에 가라앉아야겠죠. 자, 만약에 얘가 고체 A라고 치고 얘를 고체 B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의 밀도는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고체 B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A는 둥둥 뜨니까 밀도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분리를 하려면 무조건 고체 B와 고체 A의 밀도, 중간 지점의 밀도인 액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자, 이제는 액체 혼합물을 볼 건데, 이 액체 혼합물은 무슨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냐면, 얘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고체 물질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지점인 밀도인 액체 물질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였고, 액체 혼합물은 그 액체 혼합물 자체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이 액체 혼합물이. 서로 섞여버리면 밀도의 차이를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고, 밀도가 큰 액체 물질은 어떻게 되고,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액체 물질은 떠올라서 층을 이룹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과 기름, 식용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끓는 점차 이용하는 거 기억나요? 물과 에탄올. 물과 에탄올은 우리 끓는 점차를 이용했는데 얘네 두 개는 우리 영상 보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섞이죠. 다 섞여버려요. 이런 거는 밀도차를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끓는 점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 물질의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스포이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스포이트를 과학 시간에 많이 본 적 있죠? 스포이트. 자, 스포이트는 많은 물질을 덜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스포이트는 양이 적은 물질을 덜어내는 용도예요. 자, 그래서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는 혼합물을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위에 어떤 액체 물질 위에 떠있는 스포이트로 지금 위에 둥둥 떠있는 거 있죠? 떠있는 액체 물질을 덜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시험관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밀도가 큰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겠죠. 밀도가 큰 물질.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뜰 거예요. 그러면 스포이트로는 지금 위에 있는 물질을 덜어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큰 물질을 덜어내, 밀도가 작은 물질을 덜어내. 밀도가 작은 물질을 덜어내게 되겠죠. 먼저 덜어내게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억했나요? 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은 밀도가 작은 물질, 위에 둥둥 떠있는 물질을 스포이트로 덜어내서 분리를 합니다. 기억했죠? 자, 그 다음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예요. 자, 이렇게 생긴 분별 깔때기를 본 적 있나요? 이거 실험해보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실험을 지금 할 수 없으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분별 깔때기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도 차이가 나는 액체 혼합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밀도가 큰 게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게 떠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비커에 딱 갖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해버리면 얘가 막 튈 수 있기 때문에 비커에 딱 가까이 벽에 대야지 지금 분리되는 물질이 이렇게 벽을 타고 쪼르륵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이 꼭지가 있죠? 이 꼭지를 열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물질이 먼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될까? 밀도가 작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될까?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겠죠.
아까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밀도가 작은 물질을 덜어내서 분리를 했지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는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마개를 닫습니다. 이 마개를 닫는 이유는 이 액체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개를 닫지만 지금 액체 혼합물을 지금 그리고 나서 분리를 할 때는 마개를 열어야 돼요. 이 마개를 여는 이유는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외부 공기와의 이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서 얘가 지금 분리가 안 돼요. 만약에 마개를 닫고 분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지면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경계면 부근의 액체 물질은 이쪽의 액체 물질은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부분만 덜어내고 이 경계면은 다른 비커를 사용해서 다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위에 물질을 분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얘는 큰 물질을 분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별 깔때기의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위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를 하죠. 아까는 이 꼭지를 돌려서 밀도가 큰 물질을 분리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거는 따로 덜어내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에 입구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실험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얘가 중요합니다. 자, 우선 그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를 보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바닷물과 섞이지 않겠죠. 기름이니까. 그리고 밀도가 바닷물보다 어떨까요? 기름이. 작기 때문에 물 위로 뜬 채로 넓게 퍼집니다. 우리 약간 그 기름기가 가득한 탕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 탕 위에 이 기름이 둥둥둥둥 뜨게 되죠. 자, 그 말은 기름이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닷물도 바닷물보다 기름이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름 유출 사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제거를 하러 갔었죠. 여러분들은 알란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가 작은 기름을 뜰채나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름이 물 밑에 가라앉게 되었다면, 만약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컸다면 조금 제거하는 게 더 좀 어려웠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혈액 원심 분리기. 우리 이거 예전에 순환계 할 때 한번 조금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원심 분리를 하면 이렇게 돼서 위에가 혈장, 밑에가 혈구 이렇게 된다. 이 기억나요?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거예요. 이 원심 분리도.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하면 밀도가 큰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아서 분리가 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혈장은 어떤 물질? 액체 물질이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혈장에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체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혈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쌤이 말하는 거 다 기억해야 다 지금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적혈구는 어떤 역할? 산소 운반 기능, 백혈구는 식균 작용,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다 기억하죠? 그 다음 사금 채취. 사금 채취는 보면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 흔들어요. 그러면 밀도가 작은 모래나 흙이 위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 씻겨서 나갑니다. 물 위에 뜨게 되니까 이렇게 흔들어주면 위에 있는 것들이 씻겨 나가겠죠. 그리고 밀도가 큰 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금을 채취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고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좋은 벽시 고르기. 자, 좋은 벽시를 어떻게 고르냐면 우선 이런 수도나 비커에 소금물을 넣어줘요. 소금물. 그리고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지금 밀도가 어떤 차이냐면 지금 좋은 벽시가 밀도가 커요. 소금물보다. 그러면 좋은 벽시가 가라앉게 되겠죠. 좋은 벽시가 가라앉습니다. 좋은 벽시. 그리고 위에 뜨고 있는 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래서 쭉정이가 소금물보다 밀도가 낮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죠. 두 고체 물질에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를 넣어준다고. 그래서 지금 쭉정이가 밀도가 낮아서 지금 물 위에 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건지면 쭉정이를 건지고 좋은 벽시만 고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신선한 달걀. 자, 우리 초반에 영상 봤을 때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하는 거 우리 봤었죠? 자, 그것도 위에 좋은 벽시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 중에서 뭐가 더 밀도가 컸죠? 신선한 달걀이 밀도가 더 컸어요. 그리고 이 중간 밀도를 가진 소금물이 있었고, 그래서 소금물을 넣어주면 밑에 가라앉는 달걀들이 신선하고, 그리고 위에 뜨는 달걀들이
오래된 달걀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달걀 안에 공기층이 많이 생겨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유리가 플라스틱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유리가 가라앉고 플라스틱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에서 참기름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장과 참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이 간장보다 밀도가 작아서 간장 위에 뜹니다. 기름이 밀도가 작다고 했죠? 밀도가 작아서 간장 위에 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위에 둥둥 떠있는 참기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3페이지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모래와 스티로폼이 섞인 혼합물은 무슨 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죠? 밀도차를 이용하여서 분리할 수 있죠? 고체 혼합물이니까. 자, 그리고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실험 기구는 무엇이죠? 스포이트와 분별 깔때기였죠. 자, 스포이트는 양이 적을 때, 분별 깔때기는 비교적 양이 많을 때. 그래서 스포이트는 밀도가 작은 물질을 먼저 분리했죠. 왜냐하면 위에 떠 있는 거를 스포이트로 뽑아내는 거니까. 먼저. 그러니까 작은 거랑 큰 거랑 둘 다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분리하는 게 스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물질인 거고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달걀은 오래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고 달걀 속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소금물을 이용하여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했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신선한 달걀보다 작기 때문에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뜸으로 두 달걀을 분리를 할 수 있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도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는 재결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